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쉼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철근 콘크리트 쉼 설계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철근 콘크리트 쉼재의 강도 감소 계수 파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철근 콘크리트 보의 압축 응력 블록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 보의 봉칭 휨 모멘트 강도 MN을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근 콘크리트 쉼재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준을 보면, 일단은 현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쉼 설계는 강도 한계 상태를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 반면에 공칭 휨 모멘트 강도 MN이라고 하죠. 여기에 강도 감소계수 파이를 곱하면 이게 설계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N이 됩니다. 이런 설계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N이 강도 하중 조합에 의해서 산정된 최대 휨 모멘트 MU 이상이 되도록 철근 콘크리트 휨 부재를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그리고 특히 강도 하중 조합을 통해서 나온, 그리고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온 각 부재에 걸리는 작용하는 최대 휨 모멘트 MU라고 하죠. 얼티메이트 최대 휨 모멘트보다 하이 MN 값, 이거를 설계 휨 모멘트 강도라고 합니다.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크게끔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휨 설계의 기본 개념으로는 연성 설계, 덕틸러티 디자인을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휨 설계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만 부담하도록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력은 무시를 하죠. 이에 비해서 철근은 압축력과 인장력을 모두 부담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축 치성 파괴 이전에,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를 하죠. 그 중에서도 압축축 연단에서 먼저 치성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이전에 인장 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이걸 연성 파괴라고 하죠. 하도록 유도하여 어떻게 보면 쉼재의 파괴 징후를 예측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거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이런 연성 설계 개념이 쉼재 설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준에서는 인장철근, 특히 입실론 T라고 하는데 최외단에 있는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어느 정도의 최소 허용 변형률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 파기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이 입실론 T 최외단의 순인장 변형률에 따라서 조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성 설계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최소 인장 철근비 로 미니멈 이상으로 철근을 배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연성 설계를 위한 기준상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쉼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쉼 설계를 위한 기호를 한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사각형 보의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영역은 압축 영역,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회색 부분은 인장 영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장 영역이 아래편에 생기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압축 영역이 위에 생기는 부분은 보통 정 모멘트
모멘트가 걸리는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역전이 되겠죠. 역전이 돼서 인장 영역이 위쪽에, 압축 영역이 아래쪽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정모멘트가 걸리는 단면, 그래서 인장 영역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생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림상. 그래서 본다면 우리는 먼저 이제 이 직사각형 보의 단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의 폭 B라고 하죠. B를 그러면 부재 압축면의 유효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폭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전체 보의 춤이라고 하죠. 보의 깊이 이거 H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부재 전체의 두께 또는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S는 인장 휨 부재의 인장 철근량 AS 스틸의 약자겠죠. 나타나고 또 이제 복철근 그러니까 복근보 같은 경우에는 압축부에도 철근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AS 프라임이라고 해서 휨 부재의 압축 철근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깊이, 전체 춤, 보춤의 H에 대해서 우리는 D라는 유효 깊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죠? D. 어떻게 보면 압축의 연단, 압축 영역의 끝부분, 압축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 연단으로부터 어디까지 길이냐면 인장 철근 AS의 도심. 그렇죠? 여기 보면 AS가 그림에서는 2단 배근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이 여기라 그러면 도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유효 깊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압축 철근의 유효 깊이라고 해서 여기가 압축 철근의 위치죠. 여기서 그러니까 압축 연단에서 여기 압축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D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D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DT는 D하고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D는 뭐라고 했습니까? D는 유효 깊이라고 해서 압축 연단에서 인장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죠. 근데 DT는 여기 최외단 인장 철근까지의 유효 깊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단 배근에서 최외단이라면 밑에 부분 여기죠. 여기까지의 거리 압축 연단에서 최외단 철근의 위치까지 최외단 철근의 도심이겠죠. 도심까지의 거리를 DT라고 한다는 거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CC는 콘크리트 커버인가요? 이게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는 여기 CC 그림이 있죠. 피복 두께는 반면에 외단에서 어떻게 보면 철근의 외곽에 있는 철근까지의 거리 우리는 피복 두께라고 하죠.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는 밑에 부분에 피복 두께만 표시해 주고 있는데 외단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는 스트럽이라고 하죠. 스트럽 바깥쪽 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피복 두께라고 해서 CC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 또 한번 중요한 건데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압축 연단이 여기죠. 연단에서 여기 중립축까지 중립축이 여기인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C라고 합니다.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 거리를 C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변형률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변형률이 이렇게 표기가 되죠. 변형률이 이런 상태에서 변형 전에 변형을 받으면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얘기죠. 변형률. 그런데 중립축이란 뭐냐? 중립축에서는 인장 변형도 압축 변형도 하지 않는 중심, 그걸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연단으로 갈수록 변형률이 증가되죠. 선형 증가됩니다. 그리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서는 인장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증가되고요. 그리고 압축형에서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압축 연단을 향해서 선형으로 증가되는데 이 중립축까지의 거리, 중립축,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C라고 우리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론 C가 있죠. 입실론 C는 입실론은 변형률을 나타내는데 이 C는 컴플렉션,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그 압축 변형률, 그렇죠?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 입실론 C, 이 콘크리트인가요? 콘크리트라는 뜻도 되겠네요.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 컴프레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나타내는데, 요게 보면 최외단에서 가장 변형률이 세겠죠. 여기 보면 최외단에서.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변형률이 센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우리는 입실론 C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단에서 가장 큰 변형률을 나타낼 겁니다. 입실론 CU도 한번 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또 입실론 T라는 게 있습니다. 입실론 T는 최외단 철근, 최외단 철근이 이거죠. 요 최외단 철근의 선인장 변형률, 입실론 T. 그때의 여기까지 거리가 입실론 DT였잖아요. DT. DT에 해당되는 DT 거리에 있는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 T라고 하고요. 근데 도심까지의 또 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심까지가 D. D 거리에 해당되는 변형률. 그러니까 인장 철근의 도심에서의 변형률을 우리는 입실론 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또 압축 철근의 변형률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압축 철근이 이렇게 이 그림같이 변형률은 요거에 해당될 텐데 이 압축 철근의 변형률을 우리는 프라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압축 철근 도심에서의 변형률을 나타냅니다. 이런 앞으로 좀 힘설계에 대해서 이런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기호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힘설계 개념에서 우리는 철근 및 콘크리트의 응력과 변형률과 그 다음에 탄성계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그림의 응력 변형률 선도죠. 그래서 가로는 입실론이라고 표현하는 변형률, 그리고 세로는 F라고 표현하는 응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의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게 이제 메가파스칼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철근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이 이렇게 빨간색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변형률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변형률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맥시멀 꽂고 이렇게 끊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힘설계에서는 항복에 도달한 후 계속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바이리니어 개념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철근의 변형률을 입실론 S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응력을 Fx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는 당연히 탄성 범위 안에서 철근의 탄성 계수는 E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 철근의 응력을 살펴보면 힘설계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 일단은 탄성 범위, 여기 보면 철근이 이걸 항복이라고 그러죠. FI에 도달했을 때의 항복 응력에 도달했을 때의 변형률을 입실론 Y라고 할 때 입실론 Y에 도달하기 전, 이게 탄성 범위죠. 탄성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 응력은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죠. 그래서 ES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는 입실론 S가 그러니까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 이하일 때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산정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게 항복을 한 이후에는 철근이 항복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입실론 S가 항복 변형률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의 철근의 응력은 FI 항복 응력이라고 보고 바이리니어 개념으로 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서는 이때 철근의 탄성계수 ES는 20만 메가파스칼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입실론 C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을 입실론 FC라고 하죠. 있을 때 여기 보면 입실론 CU 그 뭐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그죠? 극한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극한 변형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공식을 보면 FCK가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FCK가 뭐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죠. 이거를 기준으로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에서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40메가파스칼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가 FCK에 40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서 앞에 부분에 0.003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콘크리트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여기 입실론 C인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0.0033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줄어나가겠죠. 줄어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40메가파스칼 이하를 보통 많이 쓰니까 0.0033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요 콘크리트는 그래서 변형률 관계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 형태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 그렇죠? 극한 하중값을 찍고 난 후에 약간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최대 강도값 FCK 최대 압축 강도를 찍는 그 변형률의 값이 보통 0.002에서 0.0023 정도의 범위라고 하죠. 거기를 찍고 나서 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는 값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한 변형률 값을 설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입실론 CU라는 게 요 영역이라는 거죠. 최대 응력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연화 영역을 좀 더 감안을 해서 극한의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CU가 0.0033 콘크리트 강도 40메가파스칼 이하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렇죠? 제한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CK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변수로서 식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델타 F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서 40메가파스칼 이하일 경우에는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4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6메가파스칼을 쓰는 거. 그러니까 결국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EC도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설계의 개념은 이와 같이 철근 또는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에 근간을 해서 설계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쉼재의 설계 및 해석 및 설계상의 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KDS 현행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설계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 모멘트와 충력을 받는 부재의 강도 설계는 힘의 평형 조건과 변형률 적합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평면 유지의 가정이죠. 그래서 변형 전의 단면 상태와 변형 후의 단면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연단으로 갈수록 변형률은 선형에
비례 관계를 유지한다. 베르누이 정리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품보에서는 좀 다른, 기품보는 실질적으로 이 평면 유지의 과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기품보는 비선형 변형률 분포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타이 모델을 적용하도록 구조 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품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특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제외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일반 보에 대해서 지금 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정 중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 뭐라 그랬죠? 입실론 CU라고 했나요? 그죠? CU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0.0033으로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하고 예전 기준에서는 0.00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0.0033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기준이. 이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40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Pa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변형률이 입실론 CU가 0.0001씩 감소한다. 이렇게 기준에는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은 철근이요. 선형, 탄성, 완전 소성으로 가정하며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보다 작을 때에는 철근의 변형률 입실론 S의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 ES를 곱하여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을 산정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앞에서 철근은 바이어 리니어 개념으로 여기가 선형 탄성 구간이고 여기는 완전 수승 구간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응력은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 라고 옆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된 가정으로는 축 강도와 핀 강도 계산에서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합니다. 그렇죠? 무시하죠.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되게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약한 거는 아예 이제 무시를 하자. 그래서 가정상 이제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는 직사각형, 사다리꼴, 포물선형 또는 강도의 예측에서 광범위한 실험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콘크리트의 압축력 블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부터 많이 사용했던 등가 직사각형 압축력 블록입니다. 요게 이제 요게 그림에서 B 그림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했는데 몇 년 전에 새로운 또 응력 블록이 나왔죠. 이게 바로 보면 포물선 직선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요 그림 C에서 보이는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콘크리트 응력 블록은 그러니까 압축축에서 작용하는 인장 측에서는 무시를 하니까요. 압축 영역에서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그 실지 응력 블록은 요렇게 그림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고점을 찍는 부분이 어디죠? 요 부분이죠. 맨 연단에서 최고 응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최고 응력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보잖아요. 입실론 CU까지의 응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맥시멈은 여기인데 그 전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응력은 요런 그러니까 최고 연달에서 최고점이 아니라 요 정도
그렇죠? 이 정도의 변형률에서 그러니까 여기 변형률이 어느 정도죠? 아까 0.002에서 0.0023 정도 된다 그랬죠? 여기. 그리고 여기 최외단은 여기가 그러면 0.003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연단이 이런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등가의 직사각형 응력분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등가의 직사각형 압축 응력이 걸리는 콘크리트 압축 응력이 걸리는 그 응력 블록을 직사각형화 시켜서 등가에 직사각형 시켜서 만든 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게 또 하나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거는 밑에 부분이 여기부터 원점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포물선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후 어느 점 이상일 때는 직선 형상을 띠는 응력 블록, 그림 C와 같은 응력 블록 합쳐져서 만든 응력 블록이 두 가지를 기준에서는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밖에도 어떤 형상이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실험 결과와 뭔가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 가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힘설계 개념을 살펴보려면 아까 연성 설계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연성 설계. 그래서 보면 균형 변형률 상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성 설계를 이해하려면 읽어보면 압축 연단의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 얼마라 그랬죠? 0.0033 얼마일 때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보통 그 이하의 강도를 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그죠? 이 값이 0.0033이라고 이해해도 암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연단부에서 그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 값에 도달했을 때 여기 보면 도달하잖아요. 그죠? 도달했을 때 극한 변형률 할 때가 도달했을 때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콘크리트가 압괴됐다. 압괴 직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파괴됐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파괴와 동시에 이게 파괴와 동시에 우연하게 여기 인장철근 있죠? 인장철물도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균형 변형률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가 파괴되고 그 파괴되는 극한 변형률에 도달함과 동시에 인장철근이 도심에서의 변형률, 인장철근의 도심입니다. 도심에서의 변형률, 뭐 입실론 S라고 있죠. 입실론 S가 변형률이 설계 기준 항폭 강도 FY에 대응하는 변형률 입실론 Y에 그렇죠? 입실론 요 Y에 도달할 때, 동시에 도달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거를 보면 여기 원래 변형률 이게 단면이라고 한다면 변형률이 이제 하중을 받기 전에 이제 하중을 받는 후에는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연단으로 갈수록 양쪽 압축 연단이든 인장 연단이든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죠? 커지는데 선형으로 커지는데 그게 우연찮게 VJBD 단면에 대해서 철근량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딱 배치가 돼서 동시에 파괴되는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철근량을 ASB 균형 인장 철근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B는 밸런스 약자겠죠. AS는 인장 철근량을 나타내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압축 연단의 콘크리트 변형률은 입실론 C는 입실론 CU의 값이 될 거고 이거는 0.003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동시에 또 도심에서 여기 도심 있죠? 철근 인장철근의 도심에서의 변형률은 딱 또 입실론 S라고 했죠? 이게 항복 변형률 입실론 Y에 딱 도달하는 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립축을 형성하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 요 상태를 살펴보자는 거죠. 요 상태를 살펴보면
봇대가 있을 텐데 그런 상태의 응력은 사실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텐데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응력 블록의 여기 여기 폭은 에타라고 하죠. 에타 0.85 FCK의 폭을 갖고 깊이 여기까지 깊이가 되죠. 여기 응력 블록의 깊이 이걸 A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A, B라고 하는 밸런스라고 그죠? 철근 변형 상태니까 여기 해당되는 요 깊이에 대한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철근은 인장력이 발생하라고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블록의 합력이 콘크리트의 압축력으로 컴프렉션 C 값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평형 조건, 힘의 평형 조건식에 따라서 평형 방정식에 따라서 압축력과 인장력은 같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의 수식을 보면 요게 그 값이 에타 0.85 FCK 그리고 A, B 곱하기 보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폭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철근이 맞는 힘은 철근의 균형 인양 철근량의 FI 항복 응력 값을 곱한 거와 같게 돼서 이때에 해당되는 철근비 이거를 이제 보면 균형 상태의 철근비 균형 철근비라고 부르죠. 요 균형 철근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균형 철근비는 BD분의 어떻게 보면 보의 크기분의 균형 인장 철근량 ASB가 되고 요거를 위의 수식과 전개를 하게 되면 요런 수식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요게 딱 그 콘크리트 연단에서의 극한 변형률에 해당됐을 때 그 철근이 항복하는 조건이거든요. 항복하는 조건인데 근데 요거보다는 이게 솔직히 이제 오차 범위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파괴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 설계 개념에서는 연성 설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녹색이 되죠. 녹색 쪽으로 중립축을 만약 옮기면 그렇죠? 옮기게 되면 변형률이 충분히 입실론 S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훨씬 크게 됨으로써 충분히 더 연성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철근량을 균형 인장 철근량을 기준으로 철근량을 적게 넣으면 이걸 보면 저보강 단면이라고 하거든요. 언더 레인포스 섹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 인장 철근량에 비해서 철근량을 적게 넣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 중립축이 녹색 그러니까 까만색의 원래의 중립 변형률이 위로 올라감으로써 중립축이 파란색 쪽으로 위로 올라감으로써 연성 파괴가 된다는 연성 파괴를 유도를 하려면 균형 인장 철근량 또는 균형 철근비를 기준으로 저보강 상태의 단면을 만들어야 된다. 인장 철근을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철근을 2 이상 많이 넣는다. 이걸 과보강이라고 하죠. 과보강 단면 오버 레인포스 섹션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빨간색 쪽으로 중립축이 내려옵니다. 중립축이 여기가 되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변형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변형률이 입실론 Y에 비해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철근이 먼저 항복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파괴가 됨으로써 콘크리트는 취성 파괴가 되잖아요. 철근은 연성 파괴가 되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보강을 하게 되면 압축 지배가 돼서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돼서 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취성 파괴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죠. 갑자기 부러지니까. 그런데 연성 폐가가 이루어지면 철근이 연성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변형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갑자기 파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이거나 아니면 뭔가 보강 조치를 해서 그 사이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휨 설계의 기본 개념은 일단은 연성 설계를 유도한다. 연성 설계를 유도하는 개념으로는 어떤 단면에 대해서 균형 인장 철근량을 기준으로 저보강 단면을 만든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변형률 상태, 균형 철근비를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휨 설계 개념으로는 최소 허용 변형률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허용 기준에서는 현행 기준에서는 최소한 인장 철근이 최소한 이만큼은 변형이 돼야 된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살펴봤듯이 여기 보면 최외단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최외단의 철근량이 어느 정도 입실은 Y라 그러면 그 이상의 어느 한계에 도달하는 최소한의 변형률은 유지를 해야지 연성 파괴를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최외단에 있는 인장 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을 2값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예전 기준에는 인장 철근의 최대 철근비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BC 09 이게 2009년이죠. KBC는 옛날 기준인데 코리안 빌딩 코드라는 약자고요. 요거는 코리안 콘크리트 인스티튜트 그래서 한국 콘크리트 협회 2007년 기준이죠. 요 이전에는 휨제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철근비가 인장 철근의 아까 최대 철근비가 앞에서 말한 균형 철근비의 75% 이하로 배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장 철근의 최대 인장 철근비가 로 맥시멈이 로비 균형 철근비의 75% 이하로 배근하도록 해서 가소철근 여기 앞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부강 그렇죠? 저부강 단면으로 만들어서 연성 설계를 유도하도록 했었는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KBC 09 또는 KCI 07 이후 그리고 현행까지 그렇죠? 현행 기준에서는 이런 최대 철근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어떻게 또 규정을 하고 있냐면 여기 최소 허용 변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휨 부재는 우리가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그랬죠? 일반적인 현장 타설 휨 부재는 공칭 강도 상태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 인장 변형률 입실론 T라고 했다 했습니다. 입실론 T가 휨 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 이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최소 허용 변형률은 뭐냐?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식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휨 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은 이들은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경우에는 0.004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근 항복 변형률 입실론 Y의 몇 배? 2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콘크리트 철근의 항복 강도 많이 쓰는 것은 SD 400, SD 500, SD 600 이렇게 쓰고 있는데 SD 400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SD 400인 경우에는 입실론 T가 뭐라 그랬죠? 계속 설명을 하지만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입니다. 이게 0.004. 그리고
철근의 강도가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MPa 이상인 경우 SD 500, S 600인 경우는 입실론 T가 입실론 Y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그 신부제의 최소 허용 변형률은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그러면 0.004 또는 입실론 Y의 2배 중에서 큰 값. 그래서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입실론 T가. 그래서 입실론 T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여기 나오는 입실론 T 여기 나오죠. 입실론 T 여기 있습니다. 입실론 T 여기 보면 최외단 철근의 도심까지 압축연단에서 DT에 해당되는 이 변형률을 입실론 T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입실론 S는 도심까지 거리니까 입실론 S는 아니에요. 그래서 입실론 T라는 거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설계, 철근 콘크리트 보설계를 할 때는 입실론 T가 적어도 어떻게 된다? 요거 이상은 돼야 되지 이게 보라고 쉼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연성 파괴를 유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쉼설계의 그 연성 설계를 위해서 또는 기준에서는 쉼제의 최소 철근량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인장 철근 양은 요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거는 왜 이유는 이제 밑에 써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쉼 부재 설계에서는 소요 단면보다 매우 큰 단면인 경우 내부 우력 힘에 아까 보면 압축 T 밑에 인장철 T 그 사이의 거리가 이제 8길이죠. 그 두 우력의 8길이가 길어서 소요 철근량이 매우 작아지는데 이때는 균열 모멘트 MCR이라고 합니다. 크랙 균열 모멘트 MCR보다 공칭 휨 모멘트 강도 MNE 그렇죠? 공칭 모멘트 강도가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성 파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철근량 이상의 철근을 배치함으로써 기준에서는 연성 파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석에 의하여 인장 철근 보강이 요구되는 쉼부재의 모든 단면에 대하여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밑에 식 2개, 식 1번 또는 식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철근량을 배치해야 된다.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게 보면 1번은 지금 위에 얘기한 겁니다. 위에 이거 취성 폐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MCR 뭐죠? 균열 모멘트의 1.2배 이상은 파이 mn 값을 유지한다. 파이 mn이 뭐죠?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이상이 되게끔 설계하도록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나오도록 최소 철근량을 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MCR은 균열 모멘트를 얘기하고요. 그 균열 모멘트는 기준에서는 YT분의 FRIG라는 식을 통해서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FR은 콘크리트 파괴 계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G는 단면 2차 모멘트겠죠. 철근을 무시한 전체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이 YT는 철근을 무시한 전체 단면의 중립축에서 인장 연단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또 여기서 FR이 뭐라 그랬죠? 콘크리트 파괴에서는 또 이런 공식을 통해서 그렇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 FCK가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 뭐죠? 이거 뭐래? 람다인가요? 람다는 요거는 1이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는
1이고, 그러니까 경량 콘크리트는 이제 요거보다 이제 달라지게 더 작아지는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런 수식을 풀어보면, 1번의 수식을 풀어보면, 이런 수식들을 풀어보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장 철근의 양이 요 두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 두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변수가 뭐죠? BD 오브제의 폭과 유효 깊이니까 반면에, 그렇죠? 크기에 대한 뭐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 FCK와 철근의 항복 강도 FI의 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콘크리트 단면과 그리고 FCK와 FI에 따라서 요 이상의 인장 철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정해 있고요. 또 다른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MU가 뭐죠? MU가 최대 힘 모멘트, 그렇죠? 최대 힘 모멘트, 어떤 단면에, 그렇죠?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죠. 그거의 3분의 4, 30% 정도, 3분의 1값 이상의 인장 철근을, 그렇죠? 그러니까 MU 값의 3분의 4 이상의 파이MN이 뭐죠? 철괴 힘 모멘트 강도를 확보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뜻은 뭐냐면 부재의 모든 단면에서 해석에 의해 필요한 철근량보다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인장 철근이 더 배치를 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기준을 만족하도록 최소한의 인장 철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게 또 현행 연성 설계를 위한 힘 설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힘재의 강도 감소 계수 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한 걸음 나가서 구체적으로 힘 설계의 강도 감소 계수 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힘 부재의 단면이 파괴에 이를 때 최외단에 위치한 강제 또는 철근이겠죠.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강도 감소 계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면 휨 부재의 압축 연단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얼마 이상? 0.005 또는 입실론 Y의 2.5배 이상인 단면을 우리는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고, 이때 강도 감소 계수 파이는 0.8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0.004 또는 2.5 입실론 Y 값 이상일 때는 강도 감소 계수를 0.85를 사용한다. 이때의 단면을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인장 지배 단면이 아닌 힘 부재의 압축 연단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죠. 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최소 허용 변형률 0.004와 또는 2.0 입실론 Y라고 했죠. 그 이상인 단면은 압축 지배 단면, 그러니까 파이가 0.65입니다. 파이와 인장 지배 단면 파이가 0.85의 변화 구간 단면으로서 이때 강도 감소 계수는 직선 보관에서 0.85 미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말이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힘 부재의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보면 여기 그래프가 가로가 최외단 인장 변형률의 인장 철근의 순 인장 변형률을 입실론 T입니다. 여기 보면 입실론 T 최외단 철근의 DT 구간에서의 변형률 입실론 T, 가로고 세로가 강도 감소 계수 파이죠.
그랬을 때 입실론 t가 여기 보면 t가 여기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인 0.005 그리고 2.5 입실론 y 중에서 큰 값 이상이 되면 이때의 강도 감소 계수는 0.85를 씁니다. 그렇죠? 0.85를 쓰게끔 하고 이때의 단면을 우리는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 배우긴 또 휨제는 최소 허용 변형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0.004 이상 그리고 입실론 y의 2배 이상. 그죠? 이게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노란색 구간에 해당될 때는 그렇죠? 요럴 때의 요 구간에는 요 강도 감소 파이가 요 시계 또 한기 시계에 의해서 그렇죠? 0.85 이하의 값을 쓴다. 그런 거죠. 변화 구간. 그러니까 이 변화 구간보다 적으면 왼쪽으로 더 오면 이거는 휨부재가 아니죠. 그렇죠? 휨부재가 아니고 휨부재라고 하려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 변화 구간에 해당되는 그렇죠? 최소 허용 변형률 이상 0.004 2 입실론 y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인장 지배 단면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장 지배 단면으로의 한계 0.005 또는 2.5 입실론 y 이상의 변형률 상태를 확보를 해야지 강도 감소 계수 파이가 그렇죠? 0.85로 적용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구간 단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식이 어렵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직선 보관을 하면 되죠. 직선 보관. 그래서 2점을 찍고 그다음 2점을 찍고 1참수잖아요. 1참수 값을 따져서 변형률 최외단 인장철근의 혼인장 변형률을 입실론 t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장 지배 단면으로 하면 강도 감소를 0.85까지 쓸 수 있고 그렇지만 변화 구간의 단면에서는 0.65와 0.85를 직선 보관해서 그렇죠? 입실론 t에 따라서 강도 감소를 정하면서 쓴다. 이런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압축 응력 블록을 살펴볼게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등가 직사각형과 포물선 직선 형상 압축 응력 블록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고요. 그래서 변형률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예를 들었으니까 당근보 직사각형 당근보를 예를 들었습니다. 당근보를 그리고 이거는 아래가 인장 철근 양이고 뒷금친분이 압축 영역이고 그리고 인장 철근의 도심까지 거리가 d고 유효 깊이 최외단까지 거리가 dt라고 했을 때 변형률을 이렇게 변형한다. 그러니까 요 단면의 직각 방향, 그렇죠? 직각 방향의 변형률이 요 단면을 옆에서 쳐다보면 그냥 요 선이 되는 겁니다. 요 선에 요거를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길이 방향으로 압축 영역은 그렇죠? 연단으로 갈수록 커지고 인장 부분도 그렇죠? 영역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 콘크리트의 압축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 그러니까 이게 보통 0.0033이라고 했죠. FCK가 40MPa 이하일 땐 요구에 도달했을 때의 철근의 CS는 뭐예요? 철근의 도심 D에 해당되는 도심에 해당되는 CS의 값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이랬을 때 응력 블록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게 요 폭은 등분포 하중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에타 0.85 FCK 깊이는 A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중립축에 비해서 A가 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철근에 걸리는 인장력은 철근의 도심에서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변형률 입실론 S를 기준으로 여기다 탄성계수를 곱하면 그렇죠? 응력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연성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당근보는 이거를 FI 항복에 도달했다고 보통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장력은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물선 직선 형상력 블록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살펴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보면 콘크리트 압축 응력, 이게 보면 콘크리트 압축 응력이 에타 0.85 FCK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압축 연단에서 A 거리와 요 깊이입니다. 요 A 보이시죠? A는 베타 1C입니다. 베타 1C와 같은데 요 거리와 여기에 보폭이 나오겠죠. 보폭. 그렇죠? 보의 폭. 요 보폭의 등분포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 중립축 거리가 C잖아요. 그죠? 이때 C는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로서 중립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측정된 값. 그래서 여기가 C인데 이 C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는 여기 뭐죠? A는 베타 1 곱하기 C잖아요. 그러니까 C는 베타 1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에타, 그렇죠? 에타는 뭐냐? 콘크리트 등가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값으로서 보통 1입니다. 이렇게 보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기준에서는 그 입실론 C와 에타와 베타 1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 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40메가파스칼 콘크리트 강도를 40메가파스칼 이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요 값,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값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값이죠. 이 정도는 설계자들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때 입실론 CU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0.0033 그리고 에타는 1이고요. 그리고 베타 1은 0.8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뭐 50메가파스칼은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간 값들은 직선 보관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베타 1은 뭐냐? 여기 보면 A 리꼬로 베타 1 곱하기 C라 그랬잖아요. C는 여기 보면 이 베타 2와 같은 값으로 베타의 2배를 한 값으로 콘크리트 등가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의 깊이를 나타내는 계수고요. 그럼 베타는 뭐냐? 베타는 뒤도 나오겠지만 콘크리트 압축 합력의 작용 위치를 나타내는 계수로 뒤에 이제 배울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을 해서 나옵니다. 베타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보의 압축 응력 블록을 등가의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바꿔서 구조설계를 보의 구조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있다 그랬죠.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변형률 선도는 똑같고요. 변형 선도인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서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 응력 블록을 이런 형상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점이라는 거는 요 중립축입니다. 중립축. 여기 중립축에서 어느 위치까지는 포물선 형태를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최대 응력, 여기 최대 응력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승 곡선부는 요런 함수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이런 함수를 갖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 보면 FCK는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압축 강도고 그리고 입실론 CO는 뭐죠? 입실론 CO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최대 응력 도달 시의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입실론 C는 콘크리트의 변형률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변형률을 나타내고 이런 함수로 N은 보통 2입니다. 보통 N 값 여기도 정해져 있죠. 40메가파스칼 이상의 경우는. 그래서 이를 넣으면 결국은 여기서 콘크리트 강도가 주어졌다고 하면
입실론 C에 따라서 엡실론 C가 변수로 해서 함수가 되겠죠. 여기 포물선 함수가 되고 있고요. 그 이상이면 그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 여기까지의 직선 부분은 FC를 0.85 FCK로 본다는 거죠. 그게 뭐 얼마라 그랬죠? 0 입실론 CU는 계속 말했지만 0.0034.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띄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 나온 것은 요겁니다. 베타 C. 베타 C를 보면 압축 연단에서 이 응력 블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축 응력 블록의 중심까지 거리. 그렇죠? 여기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도심이 있겠죠. 이렇게 압축 블록에 거기까지 거리를 베타 C라고 하고요. 베타 C라고. 그랬을 때 베타는 그럼 얼마냐? C는 알잖아요. C는 압축 연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니까 베타를 하는데 이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베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대해서 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40메가파스칼 이상에서는 0.4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지금 이렇게 포물선 또는 직선 형태의 압축 긍정 블록을 또 계산하기가 원래는 적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려우니 미리 이제 적분을 해서 여기 보면 알파 0.85 FCK의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알파는 또 어디냐? 또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해서 밑에 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40메가파스칼일 때는 알파는 0.8을 써라. 그래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0.85 FCK 요거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요게 n이요. n은 상승 곡선부의 형상 지수라고 해서 요거는 식을 요렇게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변수로 해서 함수로 정해오고 있는데 이 이하를 쓰게끔 그렇죠? 이렇게 정해주고 있고요.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응력 도달 시의 변형률 입실론 CO는 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변수로 해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0.00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40메가파스칼 여기 40 넣으면 어떻게 0.0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에 최대 응력에 도달하는 변형률 입실론 제로가 0.002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에서는. 그리고 극한 변형률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수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변수로 수식이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값이 얼마다? 0.0033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응력 블록을 기준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그 개정된 사유를 한국 콘크리트 구조 학회 기준 콘크리트 구조 학회 기준 해설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실무에서 실제로 단면 설계를 할 때 복잡한 응력 분포 형태를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그렇죠? 이전의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정확한 콘크리트 응력 분포 대신에 ACI 318 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 살펴봤더니 연구 결과에 의하면 7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콘크리트 기둥의 압축 지배 단면에서 이들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면 강도가 다소 과대평가됨이 이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연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7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콘크리트 기둥의 강도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좀 나쁜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 계정이 나왔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7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쓸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직사각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사용하는데 특히 휨제의 경우에는 특히 사용해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거의 값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취지가 이런 취지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앞에 기준에서 보면 여기 보면 0.85 FCK라는 값이 있죠. FCK에 0.85를 썼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0.85 FCK에서 계수 0.85는 극한 변형률까지 최대 응력이 유지되는 곡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고 그리고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와 실제 구조물의 형상과 크기 차이에 따른 보정과 단기 하중에 의한 크리프로 강도가 감소되는 형상을 반영하였다. 이런 취지로 0.85를 곱했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전 실험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응력 변형률 선도죠. 가로가 변형률 스트레인, 그 다음에 세로가 응력 스트레스인데 실제 테스트 결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24메가파스칼로 테스트를 해보면 요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그죠?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죠?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콘크리트 FCK로 그냥 보면 FCK로 그냥 반역 보면 파란색으로 돼요. 파란색으로 보면 실제 실험값보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값들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값 콘크리트 강도를 0.85 FCK를 하면 이렇게 빨간색 안정축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FCK를 쓰는 게 아니라 0.85 FCK를 쓴다는 이유에 대해서 취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보의 공칭 휘모멘트 강도 MN이죠. 이 MN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뭐죠? 설계 휘모멘트 강도가 되죠. 그래서 파이는 앞에서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해서 배웠고 요번에는 MN을 살펴보는데 요거는 앞으로 강의에서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휘모멘트 강도를 예제를 통해서 계산하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은 먼저 그 계산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학습하기 전에 한번 거칠게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당근보 배울 겁니다. 당근보라 그러면 인장부에만 철근이 있고 압축 철근이 없는 경우를 당근보라고 하죠. 당근보의 공칭 휘모멘트 강도 MN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블록이. 그래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인장 철근은 FI 항복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인장 철근량을 곱하면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철근량. 그래서 T 텐션이라는 합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압축 응력 블록, 즉 등가 직사각형 압축 블록에는 이런 등분 파종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에 이 C가 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A의 중심 부분에 압축력의 합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T와 C는 같아지죠. 평행 조건, 평행 방정식에서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보는 압축력을 무시하죠. 그죠? 보는 축방향력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추가되는 단면에는
전체 단면에 압축력이 근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있겠죠. 또 기둥은 압축력이 있겠죠. 근데 보는 압축력을 없다거나 그렇죠.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휨 모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에 대한 합력과 그다음에 철근으로 인한 인장력의 합력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평행 조건식을 만족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때 T는 말씀드렸듯이 AS에 FI를 곱한 값이 되고 AS는 인장철근의 철근량이고 FI는 철근의 항복 강도고요. 그리고 C는 여기서 에타 0.85 FCK 근데 뭐 에타는 1이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FCK에다가 요 깊이 A에다가 보폭 B를 곱하는 게 같다고 놓으면 되죠. 이런 평행 조건식이 성립이 되고 이때 공칭 MN 공칭 휨모멘트 강도 MN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우력이잖아요. C값과 T는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고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력 모멘트가 있죠. 우력 모멘트. 그 우력 모멘트가 결국 이 단면이 갖고 있는 내부 저항 휨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공칭 휨 모멘트 강도라고 하고 그러면 우력 모멘트는 우력에다가 우력 팔거리 우력과 우력 사이의 거리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D라는 값 여기서 연단에서 철근 도심까지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D에서 여기 반이잖아요. 여기 깊이가 요거의 반이 빼니까 D-2분의 A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차피 T하고 C하고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C는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C 힘의 합력이 그러니까 T를 보통 많이 씁니다. T 곱하기 여기 가로 열고 D-2분의 A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공칭 휨 모멘트 강도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파이를 곱하면 그렇죠?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파이 MN이. 그리고 이제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T하고 C는 같고요. 평형 비슷 때 T는 마찬가지로 ASFI고요. 여기서 C는 여기 보면 평균 압축 응력 블록 알파 0.85 FCK 곱하기 여기 C입니다. 여기는 C 곱하기 보폭 2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칭 휨 모멘트 강도 당근보의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은 어떻게 되냐? T 곱하기 여기 또 팔거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압축 연단에서 그 압축 응력 블록의 도심까지 거리를 베타-C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D에서 베타-C를 빼면 우력 모멘트의 팔 길이가 나오죠? 이렇게 곱해서 이런 수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가 다르죠?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여기 보면 응력 블록이 C를 기준으로 A가 위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대신 A는 베타 1C라는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독립축 기준으로 좀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은 그렇죠? C부터 시작합니다. C부터 시작한다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을 찾을 때는 바로 찾을 때는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이 또 간편할 수도 어쩌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복근보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복근보의 공친 휨 모멘트 강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복근보는 뭐죠? 당근보에 비해서 인장부의 철근도 있고 압축부의 철근도 있는 거를 우리는 복근보라고 하죠. 복철근보라고도 하나요? 당근보는 단철근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복근보의 그러면 공칭 휨 모멘트 강도는 어떻게 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근보와 같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쓰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면 CS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건 압축 철근이 있으니까. 압축 철근의 컴프레션, S는 스틸, 압축 철근으로 인한 압축력. 저항을 하잖아요. 요게 하나 추가되는 거가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압축 철근이 있는 복근보는 평형 조건식이 T, 여기 T, 인장 철근의 합력, T가 콘크리트 응력 블록에 견디는 CC, 그죠? 컴프레션, 이거 C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플러스 CS, CS는 컴프레션 부분, 압축 부분의 스틸, 압축 철근이 견디는 힘의 두 개를 합한 거와 같다는 평형 조건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는 ASFI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CC는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이잖아요. 이게 보면 마찬가지로 에타 0.85 FCK 곱하기 여기 A 곱하기 보폭 B를 한 값이 되군요.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압축 철근이 견디는 저항하는 압축력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은 압축 AS 프라임 압축 철근의 철근량 에다가 압축 철근의 응력 FS 프라임을 곱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뒤에서 뭔가 콘크리트 응력을 빼주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압축 철근으로 인해서 압축부의 콘크리트 단면에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 결손 부분을 보정해 준 겁니다.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콘크리트 CC에서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전단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요거 CS 부분에서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에타 0.85 FCK를 빼주는 겁니다. 고응력만큼. 그러니까 위에 압축 철근 부분이 저항하는 내력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죠. 왜냐면 벌써 콘크리트 쪽의 단면의 풀로 찼을 때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약간 벌써 한번 힘을 쓰고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좀 떨어뜨려 주는 개념으로 0.85 FCK 에타는 1이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빼줘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공칭 힘 모멘트 강도는 우회식에서 요 CC는 앞에 살펴보다시피 어떻게 되죠? 에타 0.85 FCK AB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CS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AS 프라임에다가 가로 열고 FS 프라임에서 뭐를 빼죠? 에타 0.85 FCK 그죠? 0.85 FCK를 빼서 우력 모멘트의 8 길이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식이 정리되고요. 이에 비해서 또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뭐가 달라지죠? C가 바로 나오죠. C가 알파는 알파 0.85 FCK 알파 0.85 FCK 나오고 C가 바로 나옵니다. C가 나오고 여기다 보폭을 곱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CS도 마찬가지입니다. CS는 여기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과 마찬가지로 CS는 압축 철근의 철근량에다가 FS 프라임 압축 철근의 응력을 곱하는 건데 거기서 압축 철근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단면이 결손되는 부분을 고려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칭 힘 모멘트 강도 M에는 CS 가로 열고 D 마이너스 베타 C 이거는 요 베타 C CC가 뭐죠? 콘크리트 응력 블록의 중심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우력 8모멘트 거리 여기에 보면 D 마이너스 베타 C죠. 위에 거리가 베타 C니까 이렇게 D에서 베타 C를 빼면 되죠. 요거고
CS는 CS와 T와의 거리니까 D에서 D'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때 압축 철근 AS 프라임이 항복하는 경우와 항복하지 않는 경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 그 FS 프라임이 FI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FS 프라임을 FI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의 응력인 FS 프라임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한성계수 ES 곱하기 입실론 S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또 요런 공식이 되죠. 여기서 뭐 ES는 얼마라 했죠? 20만 메가파스칼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식을 보면 입실론 CU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0.0033.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복근부의 설계 힘모멘트 강도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잠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T형보를 또 나중에 이제 예제를 풀어볼 텐데 T형보의 콘크리트 T형 당근보의 공중 힘모멘트 강도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개론적으로만 살펴보는데 T형보는 여기 보면 폭이 B죠. B. 아까 직사각형 단면하고 다르죠. 유효 보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HF라고 해서 프렌지의 깊이라고 할까요? 프렌지. 어떻게 보면 슬라브의 두께죠. 전체 춤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A가 뭐죠? A가 그 콘크리트 압축 응력 블록이죠. 이것이 HF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눕니다. 이게 지금 A가 그림 여기서 설명이 잘못됐네요. 여기서는 A가 HF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이건 작은 경우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동화가 잘못됐습니다. 작은 경우 블록이 HF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빨간색 영역으로 압축 응력 블록이 형성이 된 거. 그러니까 압축 응력 블록이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와 콘크리트 압축 응력 블록이 복부에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A가 HF보다 큰 경우로 두 개 나눠집니다. 큰 경우로 나눠지는데 그럴 경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당분보의 해석과 동일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장 측의 콘크리트를 무시하잖아요. 인장 측의 콘크리트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랑. 어차피 인장층 콘크리트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보 해석과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콘크리트 압축 응력 블록 A가 복부에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프렌지 부분과 복부 부분을 분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여기 복부에 있는 경우 A, 콘크리트 압축 응력 블록 A가 복부에 있는 경우는 요거 위에 그림이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여기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으로 나눠요. 하나는 복부 쪽만 이렇게 끊어서 살펴봅니다. 여기 빗금친.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복부 쪽에 있는 거에 빗금친 부분과 여기에 해당되는 ASW 복부 부분에 해당되는 철근양, 인장 철근양,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렌지 부분만 이렇게 띄어서 분리를 시켜서 이거를 ASF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프렌지 부분에 해당되는 인장 철근양이겠죠. 이거는 결국은 계산해 보면 AS에서 ASW를 뺀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응되는 각각의
공칭 힘 모멘트를 계산해서 합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결국 복부 부분, 두 번째 그림에서의 복부 축에 해당되는 공칭 힘 모멘트 강도를 MN1이라고 하면 MN1이라고 하고, 마지막 그림 프렌지 측에 해당되는 공칭 힘 모멘트 강도를 MM2라고 해서, 그렇죠? 따로따로 구해서 이거를 합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T형보는 합해서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먼저 복부 축의 MN1을 보면,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당근보, 앞에서 배웠던 당근보의 직사각형 당근보의 공칭 힘 모멘트 강도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당근보에 해당되는 TW 외부의 인장의 합력과 그 다음에 압축 외부의 요 그림에 해당되는 압축부의 합력은 같다고 보고 이런 수식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공칭, 이때 공칭 힘 모멘트 강도 MNR는 TW대 TW에서 뭐를 하죠? 요 팔걸이 E- 가로 부분 E-2분의 A 부분을 곱해서 공칭 힘 모멘트 강도 MNR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렌지 부분은 MN2라고 하는 거죠. MN2라고 해서 이것도 EF 대 CF가 같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수식은. 그리고 이 공칭 힘 모멘트 강도는 여기 보면 TF를 기준으로 가로 열고 요 팔걸이가 D-2분의 HF, 그렇죠? 이걸 곱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했고요. 일단 너무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바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일단 개념적인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형 그 공칭 힘 모멘트 강도를 살펴볼 때 당근보는 여기 보면 당근보는 공칭 힘 모멘트 강도를 표기할 때 요 T로 표기하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T를 통해서 펼기 때문에 여기 원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그 모멘트 값 T 곱하기 요 거리를 곱하면 편리했고요. 그런데 볶음보는 거꾸로 여기를 기준으로 혈근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렇죠? 공치 모멘트를 구할 때 혈근을 기준으로 콘크리트의 합력과 철근의 합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형보는 다시 정리를 하면 중립축이라고 하는 압축 응력 블록이 프렌지 프렌지 안에 있는 경우와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경우는 당근보와 똑같고 프렌지 외부 복분에 있는 것은 나눠서, 당과 같이 나눠서 한다는 거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예,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